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겉보기엔 평범한데 언제나 환영받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상대를 어쨌든 좀 기분 좋게 해주거나 편안하게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은 걸 보더라도 어머 이게 뭐가 잘 되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좋은 시그널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말이 예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저 사람은 칭찬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칭찬도 어떤 애정에 기반한 칭찬인지 그냥 영혼 없이 하는 칭찬인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듯이 평범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참 칭찬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풍부하시네요. 이 안목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찝어서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배려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자주 만났었지만 이제 잘 만나지 않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굳이 안 꺼내도 되는 기억을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를 좀 안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네가 얘 좋아했었잖아 옛날에. 기억 안 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의 기억이 있는데 굳이 안 꺼내도 되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굳이 안 꺼내도 되는 기억은 잊은 척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걸 통해서 상대를 약간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조금 더 우월감을 강조하고 싶은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근데 가끔 보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력 있게 지금 이 주제에서 이 얘기가 나올 법한데 의도적으로 먼저 꺼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참, 저 사람 참 사력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저 사람이랑 또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불쾌하지 않을까? 혹은 기분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굳이 이 기억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이 기억을 꺼낼까라고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정말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내 궁금증이 상대에 대한 배려를 이겨버릴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실수를 하기가 쉽겠죠. 궁금하더라도 묻지 않아야 될 말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평범하지만 환영받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들이 대화 중에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잡지 기자를 하면서 홍보팀 직원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홍보팀 직원들을 보면서 가끔 와, 정말 저 사람 일 잘러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되게 좋은데, 그 기억력이라는 게 아주 세세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들을 몇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 사람도 저때 시간이 굉장히 좋았었구나, 저 사람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중요했던 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기억의 어떤 포인트를 의식적으로 좀 하는 사람, 또는 두 번째는 변화를 잘 알아보는 사람. 제가 아까 앞에서도 칭찬하는 건 쉽지만 디테일하게 칭찬하는 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도 평론가들이 중요한 이유는 평론가들은 그냥 칭찬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미세한 지점까지도 알아보고 칭찬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어떤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또는 정말 배려심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썸을 탈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썸녀가 있을 때 제일 보통 뭘 물어봐요? 뭐 해? 그냥 뭐 해? 뭐 했어? 뭐 밥 뭐 그러니까요. 먹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인간이 인간에게 호감을 느낄 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너 뭐 해?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궁금하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이고, 호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알고 싶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나의 어떤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나를 궁금해한다면 호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너무 일방적이야. 오늘은 이제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둘이 친구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데 이 정도의 대화 길이의 차이가 나면 아마 놀심님은 저를 앞으로 안 만날 거예요. 뭐야, 지 얘기만 해 이러겠죠. 계속 근본적으로 배려로 넘어가는 것인데, 말하기 또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건 계속해서 고도로 내 머리를 계속해서 써서 이제 사회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사용하는 건데 나만 일방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사회성이 있거나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아갔다고도 자꾸 눈치를 봐요. 내가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네 얘기 좀 해봐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잘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도 자꾸만 자기 얘기로 자꾸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시 자꾸만 마이크를 돌려주는 사람이고 정말 숙련된 진행자처럼 골고루 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체크해주는 사람이죠. 스스로 먼저 자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위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내가 물어봐주고 조금 더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고, 그런 어떤 태도가 깔려 있는 사람이 굉장히 평범한데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좀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방향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내가 갑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조금 더 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강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가면을 잘 써야 하는데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거나 편안한 관계 속에만 자꾸만 있어요. 어디서 내가 직업이 교수면 어디서든 내가 교수로서 되는 곳에만 자꾸 가 있으려고 하면 어딜 가서도 계속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교수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 가서는 학생이기도 한 사람은 그게 조절이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의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 말의 분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점에서부터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계속 배우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학생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면 어디 가서 계속 저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좀 불편해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기본값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밖에서 사장님인데 집에서도 자꾸 사장님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밖에서 교수님인데 친구들이 있는데도 자꾸 교수님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만 다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못 알아차리는 순간 자기가 그런다는 자각조차 없어져요. 결국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스스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내 스탠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냐면 상대의 리액션을 잘 보면 돼요. 보통은 상대의 리액션을 잘 못 봐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에 도취돼 있어서요. 그래서 요즘은 왜 집단적 독백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집단적 독백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분명히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대를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집단적 독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를 자세히 보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자기 다음 할 얘기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지금 저 질문을 하면 내가 이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끝까지 해야지라는 거에 너무 몰두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표정을 잘 살피질 못해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잘 들어주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결국 누군가랑 어떤 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답을 몰라서 묻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결국은 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얘기를 오해 없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누구나 자기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 만나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해줘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다? 근데 해주고 나서 다시는 안 해줘야지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참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작은 거에도 이거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했어요. 덕분에 왔어요. 저는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항상 사람들이 옆에서 그 사람을 참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뭘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해줬을 때 어떤 성의를 무시하는, 그리고 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해줬음에도 그 사람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거나 별로 시큰둥할 때 우리는 상처받고 다시는 안 해줘야지라고 안갚음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줬더라도 상대가 정말 고마워하면 우린 더 해주고 싶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뭐 친구네랑 같이 어디를 놀러 갔어요. 근데 제가 가자고 해서 갔던 데였고 제가 돈을 대준 것도 아닌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를 알았어. 나 너 정말 대단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자꾸 그런 좋은 데가 있으면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가봤어. 여기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덕분에라는 말만 잘 써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호감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단어나 어떠한 문장 속에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주고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질문해 주는 거 이거는 의도적으로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질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질문 속에 평가가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게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너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 같지만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어? 더 자세히 말해봐.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죠. 질문이라는 건 정말 궁금해서 해야지만 상대에게서 좋은 리액션이 오는 거예요. 나쁜 질문의 특징이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평가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근데 우리가 그 말이 싫은 이유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면서 나를 떠보는구나,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는 내 말에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질문이 정말 질문일 때 같은 말이어도 상사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왜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거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야? 완전 다른 거잖아요. 정말 궁금하지 않은데 떠보려고 하는 질문을 하면 상대도 저는 느낀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인기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떤 질문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하기 직전에 하는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을 섞어서 한 번에 이 표현을 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너무 궁금해! 빨리 말해봐! 라고 하는 그 왜 네. 진짜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반짝거리는 순간들 제가 옛날에 잡지 기자로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눈이 반짝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하나 건드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뭔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마음을 여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이렇게 하시다가 상대의 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상대가 반짝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는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을 같이 중첩적으로 계속 주시면 상대가 너무 행복해할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각자 많지만 정말 그 말을 유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되는 건 아는데 뭘 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눈빛이나 대화 중에 어떤 맥락,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들어보는 연습을 한다면 이 시대에 얼마 없는 경청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에서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언제나 잘 될 수가 없어요. 삐걱삐걱 하거든요. 근데 인기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잠깐 삐끗할 때 옆에서 자꾸만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인기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다 하면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사다리를 안 갖다 줘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기 있다는 건 결국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잘 되기를 나도 바라야겠죠. 내가 친절해진다는 건 배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가에게 물을 때도 긍정적으로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인기 있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말에서 자꾸만 말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겠죠.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도 항상 독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책 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책을 읽고 더 잘 되면 좋겠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쓰는 글과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라고 생각하는 글은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 어떤 독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작가님의 글은 팩트 포옹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팩트 포옹이요. 네. 되게 좋은 네, 표현이네요. 네, 예. 사실을 말하고 현실을 말하는데 그게 참 따뜻해요. 아, 내 마음이 가닿는구나. 왜냐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애를 안 낳니? 요즘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 닮은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너도 이렇게 너무 멋진데 너를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 더 있으면 야, 이 세상이 더 좋아지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사람 완전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빌면서 어떤 말을 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되세요, 선생님.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길 항상 네네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를 쓰신 정문정 작가님을 모시고 평범한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